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채리 학부모님께 대치동의 현실과 교육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이채리입니다. 대치동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네네. 실제로 대치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네, 솔직하게. 네, 곧 고1이 되는 아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요, 살벌합니다. 네. 타 지역에 살고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왔고요. 가장 궁금했던 게 과연 대치 교육이 어떤가가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마루타가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요. 정말 짧은 시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습적인 것도 그렇고요. 교우 관계도 그렇고요. 슬픈 일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겪으면서 여기서 꿋꿋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대치동 가길 잘했어. 혹은 대치동에 안 갔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는지. 가장 좋았던 장점은요. 이거 무섭지 않네? 대치동 교육이라고 괜찮네? 해서 괜찮네?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네. 후회했거나 아쉬웠던 점은요? 아쉬웠던 점은요. 저희 아이가 최고의 아이고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여기에 없어도 이 친구는 잘 자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했던 순간이. 큰 아이 자체가 좀 예민한 친구예요. 청소년기가 되면 주변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장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죠. 성적이 낮아서 떨어졌던 거예요? 본인도 소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리고 주변에 정말 뭐 올림피아드 대회라던가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하는 친구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나는 여기에서 그런 그룹에 속하진 않는 것 같네? 나는 좀 애매하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좀 자존감이 하락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에도 대치동에 살고 계시는 이유 혹은 이제 아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잘했던 거는 함께 책을 읽은 거였거든요. 제가 어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12시 일 때가 많아요. 저희 아들도 학원을 이제 마치고 들어왔을 때 어떠한 고민들을 얘기를 해요. 무슨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 생각에는 이때 이런 책에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면서 책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토론이 시작되거든요. 잠도 안 자고 갈 때도 있어요. 큰아들은. 일반적인 대치맘은 아니시네요. 아, 네, 아닙니다. 네. 지금 책 준비해 오셨는데 네. 이 책이 자녀랑 주로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수행평가 때 이제 사용했던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성경처럼 많이 읽거든요. 수많은 인덱스 포스트잇이 있는데요. 1회독, 2회독, 3회독, 그리고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제 펼쳐봐야 되는 표시들을 아들과 같이 하면서 책을 읽고 있고요. 책 안에도 그 순간순간에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는 파트도 같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 큰아이가 사춘기가 크게 없었어요. 대치동 환경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배구부 주장까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무언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거는 함께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잘하는 수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엄마, 나는 여기 오니까 내 주변에 너무 다 잘해.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만큼은 못 될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봐도요, 그 친구들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아들한테 해줬던 얘기는요, 아들아,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친구들이 서로 어떻게 융합이 되고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네가 그 중심에 서서 이 장점을 내가 어떻게 조화해서 수행평가를 이루어낼지,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을 보면서 나는 내 삶에 어떻게 응용을 할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어떤 거를 느꼈고 내 삶에 이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같이 많이 노력을 했죠. 자존감 극복을 위해서 엄청 어머니께서 애를 쓰신 것 같은데 핫한 키워드가 있어요. 고교 학점제 때문에 대치동은 어떤 분위기이고 그리고 어머니 생각은 어떻는지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어서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요. 교과 편제 있죠. 학교별로 다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등급을 잘 받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는 공대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생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파충류 도마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거는 생물 쪽인데, 생명과학 쪽인데, 공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맞지 않게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있기도 하고요. 탈대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장 고민이 되는 고교 학점제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초등부터 고등까지는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 과목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성인이 됐을 때 나의 인생을 그릴 수 있는 그 시기가 특히나 고등학교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소수점 단위로 아이들이 성적이 나오고 내 주변의 친구가 아닌 경쟁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요, 서로 되게 불편해하는 상황들이요, 제일 안타깝죠. 네. 고교 학점제 핫한 키워드에 대한 또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이게 대치동만의 문제는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교육 자체에 대한 지금 현실이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채리 학부모님께서 실제 대치동 경험담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